네, 저희 일단은 저희가 이제 비말 차단 플라스틱 가이드는 설치해 놨는데요. 이제 마스크 벗어 주시고 얘기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감독님부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루각의 연출을 맡은 최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루각에서 철민영 맡은 배우 지일주입니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루각에서 지혜역 맡은 박정화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루가게에서 귀여움을 담당한 승진이 장의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루각에서 용태를 맡은 배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님들, 감독님 인사 말씀 있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오른쪽이랑 왼쪽에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님 계십니까? 네, 질문 준비하실 동안 감독님께 먼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영화의 소재가 이제 실제 갑질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사설 복수 대행업체라는 되게 특별한 소재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이번 작품을 영화화하시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기라기보다는 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얼마 전에 예전에 땅콩 사건이라든지 갑질 논란에 되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 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비록 을에 대한 입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원통하고 좀 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급을 좀 약간 좀 희화해서 영화에다가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배우님들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영화가 또 신의 배우들의 또 연기들이 돋보이는 영화들이어가지고 일단 지일주 배우님이 로맨스 영화에서 많이 또 연기를 하셨다가 이번에 또 액션 영화 도전은 또 처음이신 것 같아서 그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격 액션 영화를 촬영하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액션이란 걸 본격적으로 하면서 되게 무술 연습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에 촬영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액션에 대한 재미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액션이란 장르가 아무래도 좀 대중적이고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뒤에서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이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힘들게 촬영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되게 보람됐었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들이 되게 감독님께서 좋게 편집을 해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봤을 때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정화 배우님도 첫 스크린 데뷔작이시잖아요. 그 소감이 어떠신지. 네. 네, 제 인생에서 첫 영화로 이렇게 용루각을 만나게 된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처음에 감독님 뵀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배우 오빠들과 또 선배님 뵙고 촬영 시작해서 끝나는 순간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방금 전까지 영화를 보다가 나왔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 나아갈 행보를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장희수 배우님도 천재 해커로 또 이제 영화 속에서 또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시고 계신데 그 천재 해커를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성격이 본인이랑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같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에 연기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연기를 시작하면은 승진이 또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편하게 그럼 말 그대로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 승진이 모습이 저고 제가 승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노력했다기보다는 제 자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배용석 배우님은 그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캐스팅 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 에피소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1500대 1의 어떤 에피소드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예. 이 영화를 하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서는 이 영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희열이 처음에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화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긴장감 속에서 계속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인물을 잘 연기해내야겠다는 생각이 커서 1500대 1 그거에 대한 소감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됐다, 하고 싶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준비되시? 네, 왼쪽에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 배홍석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배홍석 씨 왼쪽 시선 왼쪽 끝, 그쪽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극 중에서 용태가 아무래도 좀 가장 심경의 변화를 많이 겪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용태 역을 연기하시면서 좀 이 캐릭터가 극 속에서 어떻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고민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 대본에서 용태를 만났을 때는 심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이 왜 이런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혼자 준비를 하다가 사실은 감독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디렉팅을 받고서 인물을 구축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찾은 거는 용태한테 가장 큰 거는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그러니까 되게 몸은 커버를 했지만 미성숙해버린 그래서 대인 그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사랑에 대한 표현이나 굉장히 컴플렉스로 인해서 미성숙한 표현들이 많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민을 갖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있으신가요? 네, 질문 준비하실 동안 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영화 속 배경이 이제 중국집이잖아요. 그 정의사회구현단이 일하는 장소로 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중국집을 설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서민들이 가장 편하게 먹지만 어떤 복수도 대행하는 것도 좀 배달이라는 어떤 의미가 좀 있어가지고요. 대신해 준다. 직접 가서 배달을 해준다. 근데 서민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을 좀 샀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중국집을 정했는데요. 중국집을 막상 이제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영화 시동하고 조금 닮아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최대한 좀 다르지 않는 어떤 그런 화면 구사와 어떤 그런 설정을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 네, 가운데. 안녕하세요. 무비스트 이금용 기자입니다. 제목에도 파트 1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쿠키에서도 뭔가 2편을 암시하는 듯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혹시 2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정해진 게 있으시다면 어떤 식으로 나갈지 궁금합니다. 저한테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네네. 그 원래 그 초반에 일단 만들어질 때부터 일단 1, 2편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좀 장르적으로 봤을 때 시스테마를 구축한 어떤 영화 중에 좀 액션, 느와르를 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보였다면 2편은 조금은 좀 다른 심리 스릴러 같고 조금은 미스테리 스릴러처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원래 그 처음 대본 작업하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 미드처럼 최대의 마지막에 빌런이 있고 그 빌런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적으로 가려고 했었으나 근데 지금 보기에는 좀 그냥 단편적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일단 결국은 단편적으로 갔는데 1편은 용태와 철민이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면은 2편은 정화와 철민과 그리고 우리 승진이 이 세 명에 대한 얘기라서 좀 더 여러분이 참고 가는 데는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그럼 준비하실 동안 제가 그 지주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여름에 또 가죽 점퍼에 헬멧까지 그 하고 액션을 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촬영장에서 있었던 그런 액션 연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힘든 점 있으셨다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가죽 점퍼 안에 이제 반팔티를 입고 액션을 하다 보니까 땀이 차서 가죽 자켓 벗을 때 되게 힘들었다라는 점이랑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액션 장면이 헬멧을 쓰고 하는 장면이 많은데 나중에 후시할 때 저도 처음이었어요. 후시할 때도 헬멧을 쓰고 해야 그 호흡이 리얼함이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후시할 때도 헬멧을 쓰고 녹음했던 그런 오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그럼 박정화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또 지혜의 역할이 솔직하고 씩씩하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상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물 연기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연기하시는데 어려운 점 없으셨는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려웠어요. 어려움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일단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감사드리게 됐어요. 촬영할 때 가지고 있는 감정, 표현해야 될 감정들을 정말 끝까지 다 표현할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그런 상황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과 또 함께 촬영을 한 또 오빠들과 선배님이 옆에서 진짜 많은 격려와 힘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간 지혜에 그것들이 합쳐져서 진정한 영화에서 표현되는 그 정말 완벽한 지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한 우리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또 지혜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지혜 덕분에 알게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혜라는 친구한테, 캐릭터한테도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신의 배우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의 호흡도 되게 잘 맞았었던 것 같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그 장희수 배우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감독님께서도 2편 얘기를 같이 하셨어요. 영로각의 2편에 대해서. 그 장희수 배우가 1편에 이어서 2편에도 같이 또 비중이 꽤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기대 포인트 같은 걸 또 미리 기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편에서 천재 해커로 나오는데 제가 천재잖아요. 2편에서는 그 싸움을 머리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배용석 배우님도 그 후야파랑 1대 다로 싸우는 그 마지막 액션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액션 씬에 대한 그런 또 연기 소회를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액션을 배우는 곳에 최대한 참석을 많이 하려고 했고요. 현장에서는 이제 건달 배우분들과 이제 일주 형이 몸으로 주는 느낌들을 받고 그걸 솔직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거의 그것에 중점을 뒀었고 몸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니어서 굉장히 그렇게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액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감독님께서 이 저희 영화 속의 액션이 시스테마에서 이제 그 무술을 가져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액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영화 속에서 액션 연기가 어떤 데서 모티브를 가져왔는지. 일단 그 시스테마라는 거는 무술이 일단 이전에 제가 태백권을 했을 때는 좀 정적인 어떤 그런 합의였다면 이번에는 작정하고 시스테마 좀 현대적인 무술에 좀 가깝게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많은 와중에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장점을 찾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그 시스테마라고 이제 연습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러시아 특급 무술이고 그 무술조차도 좀 간편하지만 되게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 호신술 같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살인적인 어떤 그런 파워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스테마를 적용하게 되었죠. 네, 시스테마 외에 혹시 다른 액션 뭐 시스테마 말고도 뭐 많죠. 뭐 시스테마 말고도 많은데 일단 저번처럼 이게 시스테마는 일단 단타 액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용태 액션하고 용태는 지금 시스테마 액션이 아니고요. 그 시스테마라고 하면 철민이 쪽에만 시스테마가 가고 용태는 지금 현실에 맞는 한국 액션 그냥 대표하는 한국에 가지고 있는 너아르 액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액션의 장르였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여기 지금 간담회를 함께 하시는 배우 외에도 또 신의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독님 여기 계신 배우분들과 이제 신의 배우까지 해서 혹시 캐스팅 비하인드도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철민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철민이는 처음 딱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철민이하고는 너무 사뭇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기타 매체에서 봤던 철민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 자체는 되게 그냥 순정 만화에 나올 법한 그런 친구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첫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딱 봤는데 말이 없고 되게 무뚝뚝하고 때로는 자칫 잘못 보이면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을 법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길래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굉장히 처음 대하는 미팅 자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로직하고 그 어떤 연기를 하는 거에서도 그렇지만 약간 캐릭터에 몰입하고 있지 않았나. 지금 나중에 좀 더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딱히 뭐 그렇게 뭐 기분이 나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일단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감독님을 만난 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민이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그날 말수가 적었던 건 제가 말하는 것보다 감독님이 하고 계신 생각을 많이 듣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어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었나. 네. 네.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배우님. 네, 그 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씨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저기 정화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색깔이 아이돌 제가 이쪽 매체 쪽이나 잘 안 봐서 아이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 위아래 했다고 해서 그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라고 생각했다가 그래 막상 만나고 어떤 선입견이 없이 만났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만났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으로 와닿았고 그리고 대본을 분석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몇 번이라도 계속 소탈하게 계속 찾아오면서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지혜는 이런 것 같아, 뭐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로가 좀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이야기가 되고 시작한 다음부터 그래서 EXID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위아래에 나왔던 그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처음에는 좀 약간 좀 그냥 배우로서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약간 엔터테이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자칫 들어서 사뭇 내가 좀 경계가 있을 뻔했는데 현장을 이렇게 같이 지내고 우리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밤샘 촬영도 뭐 요즘 시국에 밤샘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오랜 고된 어떤 촬영을 해야 됐고 했는데도 한치 흐트림 없이 집중력 가지고 끝까지 자기 롤에 대해서 완수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할 수 있으면 정말 고마웠다.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장희수 배우님에 대해서도. 네, 그 장희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는 원래 사실 그 아까 1500대 1이라고 한 그 용태 롤을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용태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원래 흰경의 변화가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하지만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 의수란 친구가 너무 그때 당시에 그 전작이 그대 시선에 머무는 곳에였나?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 너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좀 너무 좀 뭐라고 좀 가벼워 보일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감안할 수 있을까? 이 액션에 대한 어떤 그런 중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막상 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용태보다는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그런 친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승진이라는 친구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용석 배우님도. 배용석 배우는 처음 되게 오래 걸렸어요. 용태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캐스팅이 거의 된 정도였는데 1500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용태 역할을 보러 온 친구들이 꽤나 많았어요. 꽤나 엄청 많았는데 그 아직도 사무실에 가도 아주 프로필이 있긴 한데 꽤나 많았지만 그거를 이제 저기 계시는 우리 제작진에서 이제 PD님이 괜찮은 배우 한 명 있다고 한번 보자라고 해서 봤는데 첫 딱 앉자마자 앞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게 뭐 동굴 목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냥 빠졌어요. 이렇게 되게 괜찮은 아이구나. 그리고 눈을 보니까 몇 줄을 같이 딕션을 몇 개 가지고 얘기를 했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웠다. 되게 관심이 많았다. 그런 배우의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배용석 배우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캐스팅 비하인드 들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이 보시고 어떤 메시지를 받아 가시면 좋을 건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우분들 차례로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요. 좀 불편한 어떤 코로나도 있고 불편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영화관에 많이 오셔서 봐주세요라고 하기에는 되게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에 되게 뜨겁게 열심히 만들었던 작품일수록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일주 배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올 7, 8월 정말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그 더울 때 심지어 저희 1, 2편을 동시에 찍느라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 정말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는 만큼 정말 열심히 촬영하면서 좋은 작품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결과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부디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화 배우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 굉장히 답답하고 좀 갑갑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잖아요. 저희 영화 보시면서 시원하고 짜릿한 기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희수 배우님. 네, 저희 감독님 그리고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정말 고생 많았었고요. 그만큼 기대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관심이 가는 작품일수록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영화 보러 오시게 되면은 방역 수칙 준수해서 꼭 가시고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용석 배우님.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시간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장례 정리하고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께서는 이제 왼쪽으로 잠시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